안녕하세요. K창호일입니다. 2021년 벌써 구정이 지나고 지금 2월 20일이네요. 이제 오늘의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요, 제가 이제 그 명절 때 잠깐 쉬면서 댓글들을 쭉 봤어요. 봤더니 참 좋은 댓글도 많고, 뭐 절 꾸지름하는 댓글도 있고, 그래서 댓글을 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대한 오늘 영상을 좀 올릴까 해요. 어떠신 분들 댓글도 오고 통화도 오고 하면은 거기는 아직도 몇 미리 써요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영상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속의 건 안 보고 겉만 보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금년에 우리가 저희 하는 시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차적으로요. 자, 시공은 이제 첫째, 유리를 저희는 이제 그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뭐냐. 가정에 가면 왜 식기세척기 있죠. 식기세척기가 있듯이 유리도 유리 세척기가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 저희네가 이제 그런 공장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유리를 보통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세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감봉을 갖다 이렇게 붙여서, 그건 내가 쭉 얘기했는데 그건 안 보셨으니까 내가 이제 처음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감봉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감봉을 어떤 걸 쓰느냐. 감봉은 이렇게 알루미늄 감봉이 있고 스위스 스페이서 감봉이 있어요. 그러면 스위스 스페이서는 요렇게 된 거, 요렇게 우리가 제품 쓴 거 보세요. 자, 요 제품을 씁니다. 요 제품을. 이제 더 얘기 안 하려고 이거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댓글도 많이 오기래. 그래서 요런 스위스 제품을 요렇게 씁니다. 스위스 스페이서 제품을 쓰고. 자, 그러면 알루미늄 감봉도 이제 쓰는 경우 쓰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화 기계는 뭐가 있냐면은, 유리가 이제 이게 딱 접하게 해서 가면은 자동으로 실리콘이 이제 기계에서 쌓여요. 이렇게 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세척기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닦겠어요? 뭘로 닦겠죠. 닦아가지고 요걸 밀봉을 시켜서 여기는 손으로 이렇게 쏘겠죠. 손으로 이렇게. 자동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쏘는 경우가 있고, 저희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일직선으로 기계로 다 쏜다. 그 영상은 이제 전에 있던 거니까 그 영상만 또 따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창호가 저희네가 이제 공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많잖아요. 업체가 많은데 저희네 같은 경우는 일원화가 돼 있어요. 일원화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 철거비는 따로예요. 막 중망은 또 들어가요. 뭐 하부 타일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몰딩은 또 해줘요. 거기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기준 잡을게요. 살고 있는 집은 무조건 하고 가면은 살고 있으니까 짐을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치워요. 치우고 나면은 일단은 저희네가 바닥에 보양을 깝니다. 보양 깔면은 보양비가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양을 깔고 벽에다도 비닐 칠 거예요. 이렇게 비닐을 쭉 칠 거예요. 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창을 이제 뜯어내요. 창틀을, 유리를 다 뜯고 창틀을 뜯어요. 철거를 이렇게 절곡을 한 번만 해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긴 창을 갖다 한 번만 해가지고 다 뜯어내요. 뜯어내면 뭘로 내려가느냐? 사다리로 내려갑니다. 사다리로. 근데 이제 저희는 사다리로 내려가죠. 내려가고 나면 이제 틀을 올립니다. 틀을 올려서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고서 폼을 좀, 우리는 너무 많이 싸서 문제예요. 조금 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싸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폼을 쏘죠. 폼을 쏘고 나면 또 유리가 이제 시공이 어느 정도 실리콘이 다 차지면 이제 유리가 올라옵니다. 유리가 올라오면 이제 이런 유리가 올라오겠죠. 이런 유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정확하니 해서 틀 시공한 데다가 유리를 다 낍니다. 끼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부 쪽에는 타일을 발라야 되고 또 이제 방에는 몰딩을 쳐야 되고 그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이보드를 또 칩니다. 이보드를 치는데 이보드가 이제 좀 어떤 데는 세탁기도 쳐야 되는데 다른 데 같으면 사시공사만 하고 그냥 빠지면 되는데 이 세탁기를 빼내야 또 거기를 또 이보드를 쳐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을 다 소모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하면은 우리는 시공팀이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공장도 있죠. 틀공장도 있죠. 시공팀도 있죠. 그리고 또 AS반도 있죠.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영상들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또 물어보시면 많아서 이제 금년에 사시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시공을 한다. 요런 구조로 한다. 그러면 이제 남의 공장을 뭐 탓하는 거야. 다른 쪽에는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댓글 올라온 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철거반을 따로 둬요. 그리고 유리 공장이 따로 있어서 유리가 따로 와요. 시공하는 사람 따로 와요. 그러면 보양하는 사람도 따로 있겠죠. 그럼 보양하는 사람 철거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철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거기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이걸 한 번 자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잘라요. 그러면 소음도가 더 크겠죠. 여러 번 자르니까 소리가 빨리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왜 짧게 자를까요? 근데 저희는 한 번만 자를까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사다리로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잘게 잘라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견적서를 보면은 철거비가 얼마, 뭐 사다리비가 얼마, 뭐 시공비가 얼마, 아니면 뭐 부자재가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몰아가지고 얼마면 얼마.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철거비고 뭐고 사다리비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도 어떤 인력자가 가느냐. 보통 우리가 한 팀이 6명이 기본인데 양이 좀 크다 그러면 8명, 좀 더 크다 그러면 10명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데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시공을 끝내준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시공을 하루에 끝내주기로 했으면 살고 있는 집 하루에 끝내줘야 그 집이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근데 오늘 시공을 해주기로 했으면 오늘은 뭐냐. 우리가 몰딩도 다 마무리 해줘야 뭐 내일 도배가 예를 들어 혹시 한다 그러면 도배가 내일 할 수 있게끔 마무리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타일 같은 경우에 타일도 오늘 시공했으면 오늘 밑에다가 딱 붙여줘야 모든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공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공도 기술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이 타일도 붙일 수 있는 시공 능력이 되고요. 또 그러고 몰딩도 누구나 붙일 수 있어요. 누구나 붙일 수 있는 우리 시공팀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보드도 누구나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다 일정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거 따로 철거하다가 또 손상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시공을 했는데 유리 따로 가져왔고 시공 따로 가져왔고
다 이게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서로 밀어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충청북도 청주에 그때 충주군요. 충주에 작년, 재작년에 공사했을 때 그 현대아파트,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충주 쪽에 공장이 있는데 창틀은 거기서 오고, 시공은 어디서 오고, 철거는 따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뭐가 잘못됐으면 서로 이게 안 맞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셔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고, 우리가 시공한 거는 우리가 다 마무리 져서 우리 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공 마무리 다 해서 소비자가 오케이 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소비자 만족도가 보통 100%에서 120%예요. 뭐 80%, 90%가 없어요. 왜? 이보도 이쁘게 붙여주고. 자, 시공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공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저한테 이제 시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원래는 소비자가 원래 많아요. 제가 원래 고객이 많아요. 소개가 많습니다. 소개가 많은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소개가 더 많아요. 왜? 그분들이 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공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책임제로 하는 거고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책임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냐면요. 보통 창호는 어느 집 갈 때 여기다 스티커를 하나 붙여요.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많이 만들자면 서로 이 사이즈가 이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네는 여기다도 붙이고 이런 옆에다가 또 이렇게 붙여요. 위에다가 스티커 위에다가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며칠 날 공사한 거 어느 아파트 어느 창.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바코드예요. 바코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업체에서는 여기 스티커만 이렇게 띄워버리면은 근거가 없어요. 왜? 이제 사시가 1년이나 2년 지나다 보면은 뭐 어떤 게 있냐.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가 띄워버렸으면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업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런 옆에 가서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열이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도 항상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점, 공사는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재료 좋은 거 쓰고 모든 걸 다 쓰는데 이렇게 좋은 걸 쓰는데 시공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방충망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충망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네는 초창기에는 알루미늄을 썼어요. 알루미늄을 썼는데 알루미늄을 쓰다 보니까 조금 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스텐을 바꿨어요. 스텐 바꾼 지가 지금 꽤 되는데 스텐은 쓰다 보니까 구조가 축 처지는 구조도 있고, 뭐 저도 뭐 작년 뭐 5월달까지는 6월달까지는 썼어요. 7월달까지 쓰고 이제 업체 이거 바꿨는데, 그러면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에 한강다리가 열 몇 개 있죠. 그러면 저기 우리가 이제 팔당대교에서 잡을게요. 팔당대교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마포대교고 뭐 영동대교고 쭉 지나다 보면 한강대교고 지나다 보면 행주대교까지 있을 거예요. 행주대교까지. 그러면 행주대교 쪽하고 지금 마포 쪽하고 예를 들어서 저 팔당대교 쪽하고 차이가 뭐냐면, 행주대교 쪽으로 내려가면 이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그 해풍에 의해서 알루미늄 같은 건 좀 거의 삭더라고요. 몇 년 안 쓰면은. 왜? 내가 이제 근검 소리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 김포 들어가는 입구 쪽이면 이게 고통이랄지 그쪽으로 갈 때는 뭐라 그래도 해풍 바람이 부니까 알루미늄은 한 4년, 5년 되면 사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스텐을 바꾼 거거든요. 이제 이 스텐을 바꿨는데 스텐을 또 바꿔서 또 쓰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아른거린다고 또 소비자분들은 얘기 안 하시는데 이렇게 뭐 어떤 데 보면은 아른거린다고 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네가 방충망을 또 바꿨는데 그전에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다가 실을 끼웠어요.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끼워서 애들이 누르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AS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바꾸자 해가지고 에메랄드 블루라고 해가지고 그 스덴 정품 그 제품을 사서 저희네가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추석부터 저희네 나왔어요. 이제 이 제품을 안 쓰고 어떤 제품이 나왔느냐? 바로 이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 보세요. 여기 눌러보세요. 안 빠져요. 그러면 이 제품 뭐냐? 이 제품 자체가 스덴이에요. 스덴인데 여기다가 분체 도장을 2번을 했어요. 2번을 해서 도색을 해놓으니까 먼지가 안 붙어요. 뭐 가대 광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내가 써보니까 먼지가 안 붙고 그래서 너무 좋고 애들이 미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밀면은 빠지질 않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실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실로 돼 있는데 고무로 돼 있거든요. 고무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밀대로 밀림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어버리니까 절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첫째 좋은 게 뭐냐? 여기서 밖은 너무 잘 보여요. 밖은 잘 보이는데 외부에서 내부는 잘 안 보여요. 내가 그 영상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쓰고 시공도 잘하고 또 그러고 내가 보강심 얘기했는데 넌 조금만 해도 이 보강심이 들어가. 이게 자석이거든요. 다 붙어요. 이렇게 다 붙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있는데 예, 붙이고 안 붙이고는 이제 바람이 불거나 이럴 적에는 이런 문제가 됐고 보강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댓글에 올라온 거에 대한 것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창 넣어서 이렇게 폼도 많이 쏘고 너무 싸서 폼이 삐져나와서 그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저희네가.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창을 쓰고 이렇게까지 공사를 했으면은 저한테 하고 싶겠죠. 해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내 돈을 주고, 예를 들어 소비자가 내 돈을 주고, 내 마음대로 못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소비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떤 전화가 왔냐면은, 사장님 영상을 보니까 사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참 저렇게만 하면 진짜 사실 잘할 것 같고 너무 따뜻할 것 같고 확장판 같은 걸 보니까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시는 사장님한테 하고 업체는 자기가 집수를 해야 되는데 업체를 딴 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사시 안 하면 안 한대요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거 힘들어서 어떡할까요? 이런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사시만 따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10군데 전화, 예를 들어 10군데는 아니지만은 뭐 5-6군데 해보셨겠죠? 근데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몇 군데를 해보니까 몇 군데는 거의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사시 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업체는 또 믿음이 안 가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돈 주고 하시는 거니까 사모님이 결단해서 잘 하세요.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 못 해요. 꼭 저한테 하라면 제 광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고민스럽다고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시는 따로 하고 업체에서 사시는 따로 하고 하라는 업체가 있고 또 아니면 사시 안 하면 저 안 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 나름의 또 사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됐네요. 저 대치동이네요. 대치동에 뭐 아파트를 해줬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저는 그때 유튜브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소비자분들이 뭐 공사를 잘해주니까 올렸겠죠. 뭐 세린 카페인가 뭐 이런 데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카페를 보고 저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됐는데 계약금도 넣고 이제 제작을 다 했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업체에 맡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업체 사장님이 계속 사모님을 너무 힘들게 하나 봐요. 사실을 저한테 주지 왜 모르는 업체에 줬냐? 응? 공사는 할 적에 같이 해야지. 응? 딴 데 주면 이거 안 맞다, 일정이 안 맞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시 제작이 안 됐으면 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작이 다 돼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날짜가 돼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럼 제작이 됐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고서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업자가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되겠다 생각에 딱 그렇게 굳은 마음 먹고 제가 이제 공사를 했어요. 이제 너무 힘들게 해도.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하고 났더니 그 업체에서도 제 걸 보고 사시 공사를 한 거 보고 너무 자기네가 상상도 못했던 사시를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저한테 명함을 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함을 주면은 제가 이제 업체에 예를 들어서 그 명함을 주잖아요.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바쁘다 보면 그 업체는 공사를 못 해줘요. 사실. 그래서 공사를 못 해주니까 그건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다른 데 사시 공사를 많이 했대요. 그 아파트가 되게 오래됐어요. 뭐 78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비가 다 새는데 그 집만 비가 안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맘카페에다 또 올려줬나 봐요. 그 사모님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맘카페에서 전화가 저한테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소개도 많이 받고 공사도 많이 했고 참 진짜 즐거운 비명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것도 피해자가 또 있어요. 이 사모님은 굳게 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사모님은 내가 이제 이 얘기 하기 전에 저기 그 어딥니까 성북구에 가면은 그 송산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20층인가 제가 공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와서 참 저한테 참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 사모님은 사시 공사를 3번을 해봤대요. 이게 일반 소비자가 3번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 것까지 3번째인데 2번 공사를 해봤는데 거기 공사는 이렇게 폼 쏘는 거나 뭐나 이렇게 다 엉망인데 우리는 폼 제대로 쏘고 모든 걸 다 쏘는 걸 보더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공사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해서 그 자기가 유튜브에 봤더니 이렇게 공사한다고 해. 아이고 설마 이렇게 공사를 하겠나.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공사를 잘해서 너무 고맙다고 또 이렇게 그 문자를 나한테 남기셨는데 진짜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왜 성공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도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는 사시는 안 하고 무조건 사시는 저한테 의지력을 갖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해서 공사를 잘했다고 그런 그 문자도 남겨주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문자들이 오면은 공사를 계획하신 분들은 벌써 2달, 석 달 전에는 보통 계획을 하세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냐면은 이 사모님들은 이제 사시는 나한테 오고 업체는 딴 데 맡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하기로 해서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 이게 전화 문의가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유리는 어떤 유리가 좋냐 해서 유리는 이렇게 해서 그린노이 예를 들어 확장은 이렇게 하고 방은 이렇게 예를 들어 확장방은 이렇게 242를 쓰고 방에는 이렇게 235라는 모델을 쓰고 그래서 요 230이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저희는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창이 나쁜 건 230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창이 비해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다 드리고 다 계획이 됐고 뭐 계약서는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서 이제 언제 공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한 2달간 미팅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어디 사모님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취소했다 그래요. 아, 나랑 2달 동안 그렇게 얘기를 잘 했는데 취소했다는 건 뭐 어떤 뜻이냐. 업체에서 자기한테 해야 된다고 자꾸 소비자를 힘들게 했나 보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생각을 했죠. 왜? 소비자의 마음이니까 소비자의 의지력에 의해서 자기가 공사를 자기 돈을 주고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시공사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사를 잘해주고 방충망도 이런 걸 쓰고 딱 잘해주고 이걸 봤는데 그러면 제 영상을 볼 적에 보통 소비자분들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시는 분들 요즘은 TV에도 이렇게 그 KT나 SK나 이렇게 저 U+나 이렇게 보면요. 그 셋탑박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유튜브가 나오면 테레비 큰 화면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그런 데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어떠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대요. 그거 다 보시는데 그런 걸 보고서 꼭 저한테 사실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업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 이제
공사를 잘했는가 보다 난 그러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러고 한 1월 한 20일쯤 지났나? 문자가 하나 달랑 왔어요. 저녁 한 9시쯤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사장님, 지난번에 예약 취소한, 어디 아파트인데, 이래서 이렇게 좀, 그 업체에서, 자기네하고 손발이 맞아야 이렇게 한다고. 사실을 딴 데서 하면 안 된다고. 일정도 안 맞고, 이게 맞아야 한 집에서 맞춰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참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사실 하루 공사 끝나고 가지만은 그 사람은 또 계속 또 봐야 되잖아요. 도배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타일도 해야 되고, 모든 싱크대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입장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알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그 댓글이, 문자가 그렇게 와 있어요. 눈물을 머금고, 공사를 거기다 했는데, 결국은 공사를 했는데, 뭐, 앞에 결로가 생기고, 응? 예를 들어 뒤에 방은 뭘로 했냐고 그랬더니, 그건 한강변이거든. 한강변은 되게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확장방이나 그 외초에 그 방이 확장되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옛날에 해놓은 거라 창이 약하기 때문에 창만 교체해도 좋거든, 안 춥거든요. 그래서 그 창을 교체를 했는데 뭘로 했냐면 저는 견적을 볼 적에 이렇게 242바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건 외창이니까, 외부 확장이니까 이걸로 해주기로 했는데 어디 갔다 와다 보니까 이걸로 해놨더래요. 230이라는 모델로. 그래서 이걸로 했길래 왜 이걸로 하지? 왜 이걸로 하지? 왜 이걸로 했냐고 그랬더니 이거면 뭐 충분하다고 막 의교돼 버리니까 막 그냥 소비자를 막 압도해 버리니까 소비자가 그냥 저번에 때 왜 나머지 공정이 있으니까 끌려가야 되니까 벌써 계약금 다 주고 뭐 어떻게 공사가 어느 정도 돼 가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문자 왔길래 내가 전화를 했죠. 왜? 저한테 공사를 안 했으니까 제가 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달간 우리가 미팅을 가졌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아유 사모님 늦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받아줘서 고맙다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했는데 이러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사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화 왔지만은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공사를 딴 데서 했는데 공사를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막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가 그 할이라는 요 기둥이 있을 거예요. 기둥이 있는데 요 기둥을 기준해서 통발을 양쪽으로 대야 되는데 여기는 통바 하나 되고 여기 통발을 2개를 댔더래요. 이렇게 요까지 통바가 여기서 돼서 차시가 여기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만큼이 더 튀어나오니까 창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다 보니까 곧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 나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뭐가 있냐? 뷰가 좋은데, 뷰도 좁아지고 창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니까, 실측을 하러 왔을 적에, 사이즈를 좀 적게 재다 보니까, 통발 하나 더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 소비자분은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뭐, 이삿짐 직업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냉장고 하나 잘못 옮기다 보면 좀 기스나 버리면은, 자기도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적당히 해서 자기도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고 이제 내가 번에 영상에 한번 그랬죠. 뭐 서울 어디에 11월 달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너무 잘못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영상을 못 올려요. 내가 사진을 몇 장 올릴게요. 왜 그러냐? 그건 인테리어업자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왜 피해를 받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그분이 A에서 해달라니까 A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소비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이 사실은 내가 따로 할 테니까 그러면 거기 업체에서 그러면 어디 사시 더 잘한 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사시 공사를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공사했을 적에는 그 확장방이랄지 이런 데가 추웠는데 겨울이 11월 달에 있으니까 12월 달 추위가 있을 거고 1월 달도 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1월 한 20일 넘어서 공사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추웠을 적에 그 확장방에서 사람이 못 살았대요. 못 살았는데 내가 사시 교체해주고 방을 그 단열을 해주니까 추위가 1월 달에 추위가 있고 이번 추위도 왔었잖아요. 이번 추위도 왔었는데 너무 따시다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그리고 앞에 창들도 온도가 벌써 다 틀리다고. 그래서 그 사시가 그 업체에서 뭐 1,000얼마 주고 했나 봐요. 1,000얼마를 견적을 넣어서 했는데 저희네 사시가 그 앞에하고 뒤에 확장하고 이제 세탁실이나 주방은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실 빼고 우리가 금액을 가져왔으니까 그 금액 나머지를 이제 우리 걸 빼고 이렇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업자도 피해가 입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사는 이건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저는 이 지금 저한테 문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오고 사진도 막 보내줘요. 그래서 뭐 울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비 새는 거 막 이런 거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영상을 내가 다음에 한번 올릴게요. 근데 대부분 어떤 집 분들은 이렇게 많이 문의가 오고 저한테 공사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개인주택을 하나 뭐 집 지을 일이 있어서 공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줬더니 다른 업체에 맡겼나 봐요. 근데 거기도 나한테 공사한 그 피부로 와닿는 거하고 남의 그 공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하자투성이 돼요. 하자투성인데 이번에 참 제가 파워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사장님이 좀 엄포를 놓으셨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 공사를 하고서 저한테 이제 그 집 주택 공사를 하고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요. 한 50장 돼요. 뭐 보니까 전부 하자에 실리콘 잘못 쏘고 막 군형이 뻥뻥 나고 막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미지미지거리래요. 진짜 그러더니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다고 어느 업체에다 이제 보냈는데 이 업체 유튜브 어느 업체인데 이 사진 그 사진 제가 임으로니까 저한테 그랬겠죠. 사진을 보내서 저한테 이거를 뭐 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라고 뭐 이런 많이 와요. 영상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또 타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남을 뭐 비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거기 업체에서 뭐 가서 봐줄게요 하고 뭐 이러더니 결국은 뭐 그런 얘기 업체에다 사진을 보내가지고 뭐 얘기를 했더니 싹 와서 싹 뜯어서 고쳐준다고 나보고 올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신 소비자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사를 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진짜 이런 퀄리티로 하고 자재도 좋은 거 쓰면은 또 공사가 또 품질이에요. 사시의 품질은. 그리고 AS도 이렇게 스티커 여기 붙어 있는 거를 또 소비자분들 다 띄어요. 보기 싫다고 띄어요. 원래는 스티커가 여기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요구로 붙였거든요. 그건 붙여놓으면 언젠가는 소비자분들이 예를 들어 세월이 흘러도 뭐 2년이 지나서 이제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도 있는 건 무상 있는 거는 그냥 또 해드리고 유상 들어갈 건 또 유상 받고 그래서 AS는 우리가 공장하는 날까지는 충분히 되고 또 AS가 안 나오게 또 공사를 해야 또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좋은 자재 쓰고 이렇게 좋은 시공 갖고 또 책임 있는 시공 이렇게 해서 실리콘도 진짜 그 몇 박스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진짜 무한 소비자들이 보면은 야 이렇게 실리콘 많이 써요. 그리고 제일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싸는데 냄새는 별로 안 나네요. 그걸 제일 걱정들 많이 해서 절대 냄새 날 일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테리어 하시더라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 업체 선정하고 저 업체 선정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선정 잘 하셔가지고 소비자의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저희네가 창을 쓰는 게 이렇게 넓은 걸 써요. 그래서 이제 요 넓은 거는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26mm 이상 28mm까지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쓰는 거예요. 그 뉴프라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넓은 창을 쓰고요. 지금 스티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스티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 위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저 위에 있는 스티커는 떼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하나 정도는 남겨 놓으세요. 왜냐면 띄고 싶으면 하나 정도 남겨 놓으시고
자, 스티커는 저건 나중에 AS 받기 위해서. 보통 여기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여기다 붙이는 건 띄워버리면 없는데 저 스티커는 근거가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제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뭘 얘기해 드리냐면은 우리 방충망 아까 얘기했죠. 방충망 내가 얘기했는데 잠시만요. 자, 방충망 얘기했는데 이 속에 방충망이 있어요. 그럼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이게요. 안 보이는데 하나 열고 하나 열어서 보면 방충망이 있어요. 자, 있는데 여기서 밖은 잘 보여요. 그럼 바깥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자,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셨죠? 자, 그리고 잠깐 이제 가깝게 와보세요. 이게 내가 먼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먼지가 지금 요거는 지금 먼지가 잘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안 붙어요, 이렇게. 별로 안 붙는데 지금 여기 난간은 내가 한 번도 안 닦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지가 잘 안 붙는다. 그래서 먼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있더라도 탈탈 털어내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방충망도 요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밀링 돼 있죠, 밀링. 요렇게 해서 애들이 손 못 밀고 나오게.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또 공장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주 탱탱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막 땡땡하게. 사시보다도 이제 모든 게 10년 이상 항상 보고 그렇게 하고요. 여기가 지금 이게 전시장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와서 찍어보면은 이게 전시장인데 여기 전시장은 항상 토요일 날 제가 나와서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공사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려면 토요일 날 오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시니까 내가 저지난주부터는 예약제로 했어요. 예약제로 해서 1시간에 한 분씩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오후 4시까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받을 거니까요. 하여튼 여기 전시장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자재 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